오랜 인연을 서운한 말 한마디에 끊어버렸던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인연에서 받은 상처.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나와버리게 되고 회사 그 자체가 두려운 존재로 생각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도 상처가 쌓이게 되면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지만 중요하고 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상처를 받거나 줄 수 있는 4가지 함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행복을 찾고 있지만 좀처럼 행복한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주위에 누군가 행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하버드 의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 제임스 파울러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을 많이 알면 내 자신도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행복한 이웃, 행복한 동료, 행복한 배우자, 행복한 부모, 그리고 형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이상 높으며 그들의 친구와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행복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복보다 불행의 전염력이 2배 이상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옮겨온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마음이 나를 자꾸 상처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주게 만드는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중 속박.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파란색과 흰색 셔츠 2장을 선물했습니다. 아들이 흰색 셔츠를 먼저 입어보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파란색은 마음에 안 드니? 만약 아들이 파란색 셔츠를 먼저 입었다 해도 어머니의 반응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신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중 속박은 상대방에게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요구를 해서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옷이 이쁘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면 평소에는 정말 별로였나 보네 라고 대꾸하거나 웃는 얼굴이 이쁘네요 라고 칭찬하면 웃지 않을 때는 못생겼나 보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자신이 영원한 실패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 기분에 따라서 시시때로 바뀌는 고무줄 기준. 명절에는 준비해야 할 음식도 많고 항상 일손이 모자릅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한창 음식 준비에 바쁜 주방에 들어가서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안주인은 주방이 좁아서 3명 이상은 들어올 수 없으니 괜찮다고 사양했죠.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나고 정리할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주방 쪽을 살폈습니다. 안주인을 포함해서 3사람이 그릇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다른 친척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주인이 도와주지도 않고 거실로 가서 친척들과 놀고 있는 그녀에게 원망의 시선을 보냅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쉽게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원칙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을 뒤집기도 하고 고집했던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었지만 내 몸이 힘들어 죽겠으면 나중에 만나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얌체 같고 미워지죠. 몇몇 변덕쟁이들만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몸이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고지식해 보인다고 말하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바꾼 기준을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컨디션을 살펴야 하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 사랑한다면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함정은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애정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뭘 원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선물로 여자친구는 지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장미꽃 배송이를 들고 왔죠. 그녀는 보자마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대체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그녀가 자신이 애써 준비한 선물을 못마땅해 하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꽃은 비싸다. 금방 시들고 만다. 이러한 말이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진작 말을 해주지 라는 생각에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상대방이 내 속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다 챙겨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뭘 선물 받고 싶은지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귀뜸해줄 뿐입니다. 지갑이 낡았네.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라든지 저 지갑 진짜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눈치채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상대가 자신과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 자체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상처를 주는 함정입니다.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 내 기준에 맞춰.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네 번째 함정은 내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행동해라.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는 말해주지 않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함정과 마찬가지로 애정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상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은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기준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만약 그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베라라는 여자는 자신이 힘들 때 남자친구인 막스가 전화를 걸어주고 곁에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막스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그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은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라는 그런 막스를 원망하고 자신에게 매번 상처만 준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은 전화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칠 때 당신은 내 옆에 있지 않았어요. 막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잖아. 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도 알아서 못해요? 그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로 하면 금방 해결될 것을 텔레파시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그들은 상대에게 독심술을 해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투시 능력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을 실기시험을 치르는 학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너는 그 답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끊임없이 실패하며 결국 시험 감독 관의 매서운 눈초리를 견디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달아납니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이 네 가지 함정들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상대를 상처 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결정지어 버리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영문도 모르고 상처 준 사람으로 낙인 찍힌 상대 역시 상처를 입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기대하고 내 마음이 상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상처의 함정은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정을 알아보고 그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주는 함정에 빠졌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반응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의 상처는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우리의 손도 벌겋게 달아오르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뜨거운 감자를 피하거나 돌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는 네가 나에게 말을 정확히 해줘야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